안녕하세요. 신현우입니다. 완치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당뇨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당뇨 전문의분 모셨습니다.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당뇨를 앓은 지 10년이 조금 넘으셨고요. 이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큰 효과는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인 심장협심증으로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올해 나이 47의 김학수 씨.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우연히 하게 된 혈액검사를 통해 처음 자신의 당뇨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모임하는 모임에 의료팀이 와서 그냥 간단한 혈액검사와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때 그 의료팀에게 혈액검사를 했는데 당뇨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내원해보라고 하는 권유를 받고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니까 당뇨 환자라고 확진을 받았죠. 한 12년, 13년 전쯤이에요. 당시만 해도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 괜찮으려니 방치하는 사이 증세는 악화되어 갔고 결국 협심증으로 수술까지 받게 됐다. 그리고 현재 인슐린 펌프로 치료법을 바꾼 김학수 씨. 이러고 살았으니 그래도 감사하지요. 갈수록 이제 투약하는 양도 적어지고 혈당은 정상적으로 잘 잡히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좋아진 점은 일단 혈당이 조절이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약을 복용할 때 혈당 수치를 예를 들어서 200 밑으로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하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던 그 개념이 달라졌죠. 기준이. 식후 2시간이 어쨌든지 목표치를 120으로 잡고 120 밑으로 낮춰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혈당이 더 많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다라는 거죠. 합병증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졌으니까. 혹시 어떻게, 이미 저는 합병증으로 수술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서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인슐린 펌프를 하고 나서는 합병증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졌으니까 그게 가장 큰, 심리적으로 가장 큰 안정된 것이고,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이 또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그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을 다시 찾게 된 지금. 어쩌면 인생의 위기랄 수 있는 큰 수술을 겪으며 더욱 굳은 의지를 갖게 된 김학수 씨. 하루하루 그는 자신이 더욱 건강해짐을 느끼고 있다. 필요성은 절감했지만 기력이 부족해 할 수 없었던 운동. 인슐린 펌프 치료 후 부쩍 기력이 좋아지면서 늘 꾸준한 양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인슐린 펌프 하기 전에는 이제 처음에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는 운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양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기간이 짧았고요.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인슐린 펌프 치료하고 나서부터 운동량을 늘리고 그리고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뇨라는 병이 그의 삶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시련이었다 생각한다는 김학수 씨.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싶다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명히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을 보면 나는 당뇨병 환자이고 그리고 나는 수술을 받은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건강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운동하고 더 많이 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니까 아마 생각도 분명히 더 건강한 생각을 할 것이고, 삶의 활력소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슐린으로 치료를 하면 당뇨 중증에 거의 목숨을 잃어야 될 상황까지 간 사람들이 인슐린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서
인슐린을 권하면 굉장히 좀 싫어하고 그러지만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서 처음부터 인슐린 치료를 하면 그냥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것보다 완치율이나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권유하고 싶어요. 네, 혈당이 안정되고 건강해진 것도 물론 좋지만 이 심적으로 또 많이 밝아지신 것도 참 좋은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사님께서 이번에 직접 치료하신 환자분이라고 들었는데 치료 당시에는 몸 상태가 좀 어떠셨나요? 네, 맨 처음에 왔을 적에는 일반적으로 한 10년 넘은 환자들, 15년 장 환자들 보면은 굉장히 불안해한 상태로 오죠. 네.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좀 말라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실패자 같은 의사가 보기에도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당장 치료 안 하면서 이 협심증 와가지고 심장 수술까지 했다면은 그 환자는 얼마나 커다란 그 스트레스 받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좌절감을 갖고 있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좀 애처롭게 보이는 이제 그런 상태죠. 네. 그런 상태로 왔었어요. 그 심장 협심증 하면 참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장이 살아가려면은 에너지 공급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심장에 들어가는 피가 들어가는 그 혈관이 당뇨병 때문에 잠깐 막히는 거죠. 좁아지고 동맥경화증으로 그래가지고 이 혈액순환이 심장 근육의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 아픈 통증이 오고 극기안의 심근경색증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또 환자는 굉장히 불안을 느끼죠. 그렇게 될 적에는. 네. 참 굉장히 심각한 병인 것 같은데 그렇죠. 당뇨 환자분들에게 심장 협심증이라는 합병증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그 전에 5년부터라도 일반적인 당뇨 아닌 사람에 비해서 한 5-6배는 더 많이 오니까 네.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죠. 사실 이 당뇨가 또 합병증 때문에 더 무서운 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 심장 협심증 말고 또 다른 합병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당뇨병은 이제 몸이 전반적으로 망가지는 병이니까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어떤 부위가 중요한 부위면은 기능이 이렇게 되니까 생활을 불편하겠죠. 그걸 우리 합병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혈관이 망가지는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다리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고 그 신경이 망가지고 그 혈당 높아가지고 이 균이 잘 자라니까 결국은 다 썩어가지고 자르고 또 자르고 해서 장애자가 되는 무섭네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10년 이상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이 다리 이거 우리가 절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장애자들률보다 한 10배 정도 더 높아요. 이거는 이제 당뇨병을 치료 잘못했을 경우, 그러나 이제 잘하면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올바른 치료 방법을 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치료 방법은 저렇게 합병이 꼭 오게 됩니다. 그거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작은 혈관이. 그래서 혈관이 망가지니까 눈에 있는 망막세포를 맺어 살리는 혈관이 망가지니까 파괴되겠죠. 네. 그러니까 신경이 파괴된 거예요. 이거 시신경이, 감각세포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망가져가지고, 필름이 다 망가진 거죠. 장염절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상당히 후천성 실명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태어날 때 장염이 아닌데, 나중에 장염이 가장 큰 이유가, 당뇨병입니다. 상당히 인생이 아주 서러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합병증 하나는 이제 신장이, 우리 노폐병은 신장도 혈관이 망가지니까, 이 혈액 투석할 정도로 심장 기능이 없어지니까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 투석한 데 70% 이상이죠. 한 85%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이상이 당뇨병으로 생긴 병 때문에 혈액 투석실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이 환자처럼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15년간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에 들어간 혈관이 망가졌으니까 그 정도 되면은 눈도 좀 망가졌을 거예요. 똑같이 심장도 망가지고 식량합병도 오게 되고 그래서 점점 치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저희들 환자들이 기운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리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건 나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정도의
합병증. 사실은 다른 데도 다 망가지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저런 기관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걸 당뇨병의 합병증이라고 그런 겁니다. 네, 지금 이 자료들을 보니까 참 무서운데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뭐 먹는 약도 복용을 하시고 식이요법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참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장협심증이라는 합병증이 왔단 말이에요. 참 좌절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나요?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환자들 보고 있으면은 이게 비극적인 일인데 환자들이 왜 비극적이냐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당뇨병 시작했는데 합병증 이렇게 무슨 합병증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그렇게 안 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이 환자처럼 15년간 열심히 의사 하는 대로 먹약 먹고 또 희망을 갖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소식하라고 소식하고 되게 그러니까 병원을 믿고 했는데 자기도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행이 오는 거를 모를 때는 당하면은 불안이 덜하겠지만 이미 그렇게 된다는 거 예측하고 있는데 자기도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 그죠? 네. 거의 뭐, 당하는 고통은 그냥 진정한 그러니까, 진정한 실패, 그리고 표현은 아고니가 되겠는데, 너무 그냥 불안해지죠. 이 환자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이제 환자분 말씀으로는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후에 혈당이 참 많이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화혈색소도 적정 수치가 됐다고 생각해도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 혈당치가 이거 모여서 합계 되면은 당화혈색소로 나타나는 거니까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정상화되죠. 이게 3개월 혈당제 평균인데, 아까 당화혈색소 높아지면 합병증 많이 왔잖아요. 이게 한국의 10개 대학병원, 현재. 25년 동안 1290명의 당뇨 환자에 대한 당화혈색소를 25년 동안 관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6.5% 정도가 이 라인이에요. 근데 1299명에 대한 거 보면은 9.5%인 것이 벌써 8.5%인 것이 8.5% 계속 유지하죠. 이거보다 훨씬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우리나라 대학병원 다니면서 이런 치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합병증이 오기를 기대할 수 있죠. 실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로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것이 10개 의과대학의 당뇨병 교실에서 연합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자들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그러면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환자의 몫입니다. 그게 환자의 권리장전이죠. 네.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혈당 조절과 합병증 이 연구,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 29개 미국 당뇨센터들이, 공동 연구였어요. 1440명 당뇨 대상으로 해서 절반은 기존의 지속성 인슐린 치료, 옛날 치료도군요. 먹약 먹다가 치장을 더 많이 망가뜨리면 하루에 한두 번 맞는 치료 방법 바꾸거든요. 네. 이전의 방법들이. 근데 이제 새로운 방법은 인슐린 펌프 치료로 절반, 720명씩, 720명, 720명 나눠서 10년간의 이 두 가지 그룹에서 환자가 10년 동안 봐가지고 합병증 본 치료가 있습니다. 이 치료 결과를 보면은요, 이 10년 동안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적극적 치료, 즉 새로운 치료인 인슐린펌프 치료 한 게 당화혈색 7% 유지했고요. 평균치를 했더니 기존의 치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학별로 하고 있는 치료들입니다. 기존의 치료는 당화혈색 9% 유지해서 이 치료보다 기존 치료보다 일생 동안 합병증 없는 기간이 15.3년 훨씬 더 늦게 합병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명도 5.1년 증가했답니다. 이것을 갖다가 미국 의사협회 공식 학술지에 논문으로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은 진실 아니면 쓸 수 없는 거죠. 논문이나.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새로운 치료가 합병증 훨씬 예방된다. 그러니까 이 환자도 지금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법보다 이 인슐린 펌프 치료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도 또 치료하는데도 훨씬 더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아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 그런데 실제로 그 연구의 결과를 보면은요, 아까 합병증이 무서운 게 망막증 아니겠어요? 장내. 대부분 기존의 치료, 지금 이 환자가 치료했던 치료 보면은 약 10년 뒤라면 65%죠. 65% 눈에 망막증 와서 이 눈의 기능을 많이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경우는 겨우 10%만 잃었어요. 그러니까 55%가 50%가 떨어졌죠, 그죠? 합병 예방되냐?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똑같은 10년 동안 다녔는데, 한쪽은 새로운 치료를 하고, 한쪽은 어떤 치료, 먹는 약 먹고, 인슐린 치료지만은 옛날 치료란 말이에요. 더, 그 다음에 치료한 그거니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합병증을 예방할 때까지 증명이 돼 있죠. 장염이 적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신장 합병증 보면 훨씬 소변에서 단백질 나온 일이 훨씬 적어졌죠. 이쪽이 옛날 치료고 이쪽이 신형 치료니까. 그래서 신장 합병도 예방되고 발견됐고, 그래서 망막증이나 신장 합병증이나 신경 합병증이 기존의 치료에 대해서 약 한 60%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치료를 하면은 훨씬 적게 몸이 망가진다는 거, 합병이 적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쯤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얼핏 보기에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가지고 다니시던 만복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렇죠. 옛날 호출기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무게는 어느 정도 되나요? 50g 돼요. 50g이면 달걀 하나의 무게예요. 아주 가벼운 거죠. 그리고 아까 만복이는 좀 크고 호치가 조금 큰데 휴대폰보다 조금 작아요. 아주 작은 거죠.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그런 사이즈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즈도 뭐 보통은 휴대폰 갖고 다니는데 부담되지 않잖아요. 네. 50g이니까 뭐 부담이 되겠어요? 달걀 하나 넣고 다니는데 귤도 갖고 다니던데. 부담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가벼운데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평소에 당뇨병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당뇨병에 걸리면 목이 많이 마르다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혈당이 높으니까 너무 많은 높은 포도당은 이렇게 나가게 돼요. 소변으로 나갈 적에 물에 녹여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나가는데 물에 녹여서 나니까 물에 많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목이 마르죠. 물이 부족하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인슐린 펌프를 달았을 때 적당한 식사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혈당치를 정상하게 하려면은 첫 번째 목표인 몸무게를 정상 유지한 걸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작게 먹죠.
작게 먹으면 몸무게가 줄어들게 먹죠. 그 식이요법이에요. 작게 먹는 소식이요법. 그 혈당은 정상화되지만은 첫 번째 목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가 제공 안 된다면은 뭘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고 코만 나빠지는 거죠. 이 환자도 그런 잘못에 써들어 있었어요. 15년 동안 무려. 그러니까 합병증 오고 다 온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적당한 식사량은 20펌프 치료는 먹는 것이 모두 다 몸무게로 가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게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혈당 치료 올리지 않고 정상화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죠. 네. 영양 상태도 좋아지면서 잘 먹어서 동화작용 잘 되니까 혈당 치료 정상화돼서 몸무게 정상화되는 거죠. 근데 다른 치료방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식이요법 하거나 먹는 약 먹으면. 네. 그것을 환자들이 똑똑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불행이 안 생길 텐데 말입니다. 네. 네.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약이나 주사가 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슐린 펌프에서는 가격이 부담되지 않나요? 이 초기에는 좀 드는 것 같지만은 자기 눈도 안 멀게 하고 합병 예방되고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고 이게 훨씬 이익이 아닙니까? 네. 많이 비싼 것도 아닌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생각하면 환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먹약 주고 식이요법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한테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는데 이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아니잖아, 이 환자 보면은. 네. 이 환자, 이런 환자, 이 환자뿐이 아니라 다 그래요. 네. 자기 목숨을 빨리 없애버릴 텐데, 그걸 스스로 합니까? 당뇨병 치료 목적인데도 영양상태 좋게 하거나 혈당치 정상되지 않는다는 게 10개 의과대학에 발표가 돼 있는데, 그쪽 찾아간다면 이상하죠?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지금? 국민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잘 생각해야 되죠? 올바른 길을 따라가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일으켜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똑바로 알아서 좋은 치료를 결정해야 되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 환자도 의사한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방청객분들의 궁금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박사님,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참 추운데요. 이 당뇨 환자분들에게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 특별히 있을까요? 예, 그게 겨울철에는 이제 운동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혈관이 많이 축소되니까, 특히 이런 환자처럼 심장에 대한 혈관이 협신이 있을 경우에는 이 겨울철에는 더 잘 막힐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추운데 갑자기 나가거나 그런 걸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합병증 있는 사람이니까 그 운동도 적으니까 혈당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방 안에서 좀 돌아다니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파괴돼가지고 15년 동안 있다가 이제 뭐 생명감이 많이 나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나빠진 거 보면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닙니다. 15년 동안 서서히 잘못된 치료 때문에 계속 망가진 거예요. 어느 한계 이상 나빠지니까 그때서야 온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만 동안 나빠졌다는 거는 다시 정상화되기에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 되죠. 그죠? 그래서 병을 키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키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환자 보고 있는 의사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 올바른 치료, 처음부터 올바른 치료하면은 아까 그 세계적 논문을 볼 적에도 합병증 훨씬 예방되잖아요. 네. 또 완치되는 논문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치된 치료나 합병 예방 치료를 처음부터 했으면 좋은데 먹는 약으로 치료하고 또 그 적게 먹는 치료하고 이러한 굉장히 능력 없는 희망 없는 치료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결과는 자기 몸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자기 목숨이니까 제발 좀 잘 생각해서 몸을 망치지 말고 처음부터 좋은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예를 보면은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환자 그렇게 나빴다가 벌써 며칠도 안 됐는데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네. 그걸 심각하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 네, 오늘 고맙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죠. 이 올바른 치료로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고통까지 덜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